취재기자와 함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뉴스 포인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퇴적물로 막히는 영산강 뱃길에 대해 최진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낮 12시 30분쯤 영암 나불도를 출발한 전라남도 환경정화선 전남 911호가 영암 연락수로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바닥에 걸리면서 나흘 동안 운항을 못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전남 911호는 선박검사를 받으러 목포항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4차례 출항했지만 영암 연락수로 입구에서 영산강 바닥에 걸려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 20일 아침에는 최근 내린 비로 수위가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 운항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암 연락수로 입구에서 또 바닥에 걸렸고 배를 후진시켜서 가까스로 깊은 수심을 찾아 엔진 출력을 높여가면서 연락수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6km 정도인 영암 연락수로를 지나서 영암으로 들어서는 지점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수심이 낮은 바닥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너무 깊이 박혀서 엔진 출력만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돼 지난 23일 오후 무렵까지 나흘 동안 묶였고 뒤늦게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이 동원한 예인선에 끌려서 영암호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연락수로의 입구와 출구 부분에서 수심이 낮은 바닥에 걸렸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연락수로라는 건 왜 만들어진 건가요? 영암 연락수로는 영산강과 영암호를 잇는 물길입니다. 현재 세안대학교 옆에 당초 좁은 수로였지만 영산강 구조 개선 사업으로 1,800억여 원을 들여서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네. 폭은 15m에서 140m로 넓어졌습니다. 수로 바닥의 표고는 마이너스 4.65m에서 마이너스 5.35m이고 마이너스 1.35m 정도로 수위를 관리하니까 3.3m에서 4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은 영암호 통선문을 430톤 규모 한강 유람선급이 오갈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전에는 물을 방류하지 않을 때 큰 배들은 영산강 하구뚝 배수관문으로 오갔지만 영암의 통선문을 넓힌 이후에는 영산강 수위가 높을 때 하구뚝 관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용도로만 쓰임새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암호를 통해서 지금은 배들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경정화선은 강이나 호수 바닥에 걸린 이유가 너무 규모가 커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은 57톤입니다. 배 바닥이 물에 잠기는 깊이가 2.18m 정도입니다. 네. 주민들은 영암 연락수로를 넓히면서 임시 물막이로 쌓아놓은 토석 등을 제대로 파내지 않아서 물속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당연히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닥에 걸린 부분이 연락수로 바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의 퇴적물도 공사 잔해물일 수도 있지만 상류에서 내려와 쌓인 퇴적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퇴적물 때문이라면 그 주변에 퇴적물을 퍼낸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일단 퇴적물을 퍼내면 되는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민들 주장대로 연락수로 공사 잔해물이 쌓였다면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이 준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하지만 연락수로 공사구역 바뀌고 자연 퇴적물이라면 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이 퇴적물을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두 기관이 현장을 함께 돌아보고 연락수로 근처 퇴적물의 위치와 종류 등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명확한 책임이 나눠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배가 바닥에 걸려서 민원이 불거진 거지만 사실 이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은 뱃길 사업이 아니잖아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의 책임 떠넘기기 같은 문제로 불거지진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이번 민원을 대하면서도 그런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우선 영산강 구조 개선 사업을 줄거리만 설명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590억 원을 들인 사업입니다. 1공구는 영산강 하구뚝 배수관문을 240m에서 480m로 2배 정도 넓힌 공사입니다. 2공구는 영암호 배수관문을 80m에서 410m로 넓히고 통선문을 확장한 공사입니다. 통선문은 배들이 오가는 문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3공구는 처음 설명한 영암 연락수로와 영암 제수문을 확장하고 금호 제수문을 새로 만든 공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산강의 홍수 유입량, 그러니까 영산강이 홍수를 감당할 수 있는 유입량을 1초에 당초 5,600톤에서 3,020톤이 많아진 8,620톤으로 늘린 것입니다. 네. 이 가운데 상류에 1,310톤을 모아두고 5,260톤을 영산강 하구뚝 배수관문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50톤은 영암 연락수로를 통해서 영암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암 연락수로 바닥이 영산강이나 영암호 바닥보다 깊어서 입구와 출구에 퇴적물이 쌓인다면 앞으로도 배가 바닥에 걸리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암은 영산강 사업단 관리 수면이니까 영암 연락소로 출구 쪽의 퇴적물 준설 책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구 쪽은 영산강과 접한 지역이어서 퇴적 원인을 놓고 영산강 사업단과 익산 국토관리청이 책임 공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막힌 뱃길도 어느 관리청이 해결하든지 조사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뱃길 장애와 사고 위험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스로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또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